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QL 잉글리시의 윤수정입니다. 우선 QL 잉글리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종 시험에서 회화나 작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영어의 틀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강의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다소 심플해 보이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영어의 틀 강의를 올려놓은 것은 세부적인 개별적인 요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강의는 많은 반면에 그러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큰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생 영어에 심취했던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 초기 단계에서 이런 강의를 만났더라면 제 운명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영어, 비효율적인 영어 교육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위선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개인이 잠재력을 발휘시키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전락한다면 이거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되겠죠. 저는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 분노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학습자들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빼앗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의 틀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의 삶과 영어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문법이 힘들어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명쾌하게 문법을 풀어줄 수 있는,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뛰어난 독해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리고 회화나 작문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속 시원하게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의를 마침내 완성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쏟았던 시간, 노력, 열정이 그런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명칭을 영어의 틀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에는 이 틀 안에 모든 어떤 그런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든 그게 문법이든 아니면 독해이든 회화이든 각종 시험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튼튼한 영어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문법 중독에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처음부터 문법부터 배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가장 애로사항,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법을 암기적인 요소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틀에서는 영어의 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문법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쉬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어의 큰 우주적인 규칙 속에서 뉘앙스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서 문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암기적으로 했더라면 암기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될 요소가 한 번에 그 원리와 뉘앙스를 알게 되면 절대 까먹지 않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독해가 어렵든 회화를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든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화를 함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회화보다 깊이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무조건 네이티브 스피커의 반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런 회화해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어떤 영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튼튼한 영어의 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시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공부하든 그것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토익 토플이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목적의 영어 공부도 바로 그런 어떤 그 문제집이라든가 바로 사서 이렇게 푼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영어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를
영어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고층 빌딩을 짓고자 하면서도 먼저 튼튼한 기초와 뼈대를 세우지 않고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고가의 인테리어 자재도 그 뼈대에 붙을 수 있는 그 뼈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셨는데 좀 흐지부지 뭔가 모르는 개념들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요소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영어의 틀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자재가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샘플 강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어의 틀 강의는요, 정말로 이 구성된 순서 1강부터 28강까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순서가 우리 최고의 어떤 그런 강점인데, 사실 샘플 강의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제가 많이 했지만, 자,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어의 틀 강의의 속성을 느끼도록 제가 샘플 강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끝나면은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자, 모르면서 우리의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도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렇게, 자, 그곳에 직접 가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배우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많은 시간에 노출되면서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그 언어가 가진 구조와 우주의 규칙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5가지의 동사가 5가지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5가지의, 우리가 1에서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형식은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는 주어는 보어이다 또는 주어는 보어가 되다. 세 번째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며, 네 번째 구조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로 주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어떤 패턴이고, 5형식 동사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 3형식 구조만으로 내가 완전히 전달할 수 없을 때 보충 설명을 넣어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이런 5가지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바로 영어의 뼈대인 요소입니다. 자, 이 영어의 뼈대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있겠는데요. 자, 5가지의 동사가 5가지의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러한 요소가, 자, 5가지의 뼈대를 구성하는 어떤 부품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우리는 팔품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요소는 부품들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뼈대라면은 뼈대 요소로서 직접 참여하든가, 또는 하나로서 뼈대 요소로 직접 되는 요소도 있고, 그런 부품도 있고, 둘이 합쳐져서 뼈대를 구성하는 요소도 있고, 아니면 뼈대가 아닌 그 뼈대 위에 붙는 살이 바로 이런 부품들입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이게 part이라고 합니다. part. 자, part. 자, 무슨 의미입니까? 부분이죠, 부분. 자, 기계에 비유한다면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팔품사라고 하는 모든 품사를 동일한 어떤 개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인 기능을 먼저, 큰 기능을 먼저 이해하면서 아무리 작은 어떤 문법도 이런 큰 어떤, 이 4가지의 품사 속에서 모든 게 이해되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치사는 형용사나 부사 속에서 들어가서 이해를 할 것이고, 대명사는 명사의 식구로서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큰 언어적인, 자, 기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만들어내는 뼈대는요, 주어, subject,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라는 3가지 뼈대가 있는데, 자, 동사가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우주적인 규칙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끌어내는 3가지 나머지 뼈대 자리에는요,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라는 식구만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이외의 다른 부품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 컴플리멘트, 보충 설명어 자리에는요, 어떤 부품이 들어올 수 있느냐? 명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명사. 단,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없을 때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주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동사가 만들어내는 5형식의 패턴 속에서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들어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반드시 명사만 들어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오는 이게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부사는 이 뼈대 자리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살로서, 사람에 비하면은 뼈대가 아니고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떤 뼈대 위에 붙어서 수식을 해주는 요소죠. 이 부사의 위치는 주로 이제 우리가 뼈대적이 아닌 요소는 뒤에 배치되지만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치될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가 만들어내는 문장 구조에서 주로 뼈대 자리에는 주어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자,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만 언어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유창한 영어 회화도 가능하죠.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리하면은 좀 전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라는 뼈대 자리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에 옷을 입혀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beautiful girl 하면은 아름다운 소녀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역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에 옷을 입혀줘서 아름답게 가꿔주는. 또 하나의 역할을 있다면은 이제 보호 자리라는 뼈대 자리에는 자신이 뼈대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사는 원래 동사를 꾸미는 논리로서 들어가서 뼈대가 아닌 수식어구로서 자, 어떤 동작이 발생했으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등등의 동사의 논리를 수식해주는 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큰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부사만 있다면 문장이 얼마나 짧고 간단한 문장만 그런 문장밖에 못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확장형 개념이 있습니다. 자, 명사의 확장형 개념, 형용사의 확장형 개념, 부사의 확장 개념. 이 요소를 처음부터 명사에는 이렇게 암기한다면 그거는 언어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장형 개념, 명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확장형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를 명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 부사 상당어구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중요한 것은 명사의 family,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용사의 family, 부사의 family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요소는 암기해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자, 이런 요소. 이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은, 그 기능만 이해만 한다면은 영어를 바로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 개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요소는 중간중간 이렇게 클리어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의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다시 우주의 규칙은 자, 동사가 만들어낸 5가지 뼈대 자리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주로 명사가 들어오는 자리다. 단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따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명사에는 형용사와 같이 더불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사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에 옷을 입혀서 같이 더불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우주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 부사는 뼈대적인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동사를 수식하러 들어간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문을 하나 해볼까요? 나는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크게 보면 이제 삼형식의 패턴을 이제 쓰는데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몇 정식의 패턴으로 쓸 것인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크게 이런 어떤 감각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규칙은 동사는 자신이 고유의 하나의 부품이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나머지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엔 반드시 주어 자리에 명사, 목적어 자리엔 반드시 명사 싣고만 와야 됩니다. 자, 영어의 어수는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죠. I plan, 나는 계획한다. 나는 계획한다. 주어는 계획한다 하고 문장 끝내면 좀 섭섭하죠. 뭔가, 무엇을 계획합니까? 목적어를